서울시 공중화장실 접근성 개선 및 생활인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요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생활인구 기반 서울시 공중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검색어를 서울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관 검색어인데요. 이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한 내용이고 2005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여성, 문화와 같은 그런 키워드가 보이죠. 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경찰, 남학생, 투행 같은 그런 단어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 키워드랑 긍정 키워드의 비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2005년에는 부정 비율이 47.6%였고 2025년에는 46.9%였습니다. 시대는 20년이나 변했는데 화장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봤고 2005년에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냄새, 더럽다, 그리고 청소 이런 중부 위생시설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범죄, 막혀있다, 운영시간과 같은 안전과 접근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비율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언제 여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묻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성격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화장실만 생각하면 시설을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시민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고 사람들은 지하철 역사나 백화점 화장실과 같은 그런 대형 화장실을 선호하고 공공 화장실에 대한 선호도도 낮았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이제 충분한 대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건물 2층에 화장실이 있어, 아니면은 저 카페는 비번이 없어, 이런 생활 정보를 기반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대안들마저 만약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갖게 되면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지위에서 공공 화장실을 가장 많이 찾는 집단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편을 겪는 순수 집단은 누구일까?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정답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내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주변 화장실 위치랑 경로도 모르고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문제를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와중인데요. 올해만 828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고 전년도 대비 15.9%나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연 패스트 유저라고 할 수 없고 서울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핵심 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파고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어디에 언제 있는지 그리고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교구별로 화장실 위치를 매칭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도 지수를 정의했는데요. 외국인 생활인구의 반경 500m의 화장실 수를 나누어서 부족도 지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값이 클수록 화장실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거에 대해 분석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일 점심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좀 많이 탐방하는 시간입니다. 영동이나 경복궁 쪽에 관광객이 1시간씩이나 머무는 듯 반해서 화장실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인데요. 쇼핑과 야경을 즐기는 시간인데 부족도가 282로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화장실들이 이 야간 시간에 문을 닫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밖에 머무는 데 비해서 화장실 수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말 점심입니다. 이때는 좀 패턴이 바뀌는데요. 문화, 패션, 관광 루트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잠실 쪽 체류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에는 이태원, 홍대, 영동 등 외국인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은 밤 11시까지 활동하는데
9시는 8시, 9시는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시간대를 비교해보니 명확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일단 각 지역마다 핵심 부족 번역이랑 관광 유형, 체류 특성이 다 달랐고 그리고 주말이 평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를 종합해서 가장 심각한 5곳을 특정을 했는데요. 1위는 명동, 경복궁, 광화문, 성수, 이태원 순으로 심각한 지역을 선정을 했고 이 5곳을 우리의 타겟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절대적인 화장실 수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위치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고 상황대수는 0.18, p-value 값은 0.6이가 나왔고 외국인 생활인구 수와 화장실 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제의 본질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불일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는 화장실이 부족했고요. 둘째는 시간 불일치.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화장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불일치. 화장실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3가지 불일치가 20년간 인식을 못 바꾼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20년간 인식 개선이 진작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한데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시 화장실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필수 정보의 대부분이 결제치였고 이렇게 데이터가 없으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개선이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2세대 문제, 즉 정보와 접근은 2세대 방식인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플랫폼입니다. 직접 UI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5가지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위치 조회, 운영시간 확인, 그리고 혼잡도 표시, 접근성 정보, 다국어 지원입니다. 이건 이제 화장실을 보이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인 거죠. 네, 이 플랫폼을 만들려면 2가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 결제시간 나왔던 데이터가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을 여부라든지 반려동물 공간 여부 아니면 변기수 정보라든지 운영시간 정보에 대한 좀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여러 곳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 IoT 센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IoT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혼잡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공급 최적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민간 참여를 이끌어야 됩니다. 편의점, 카페, 화장실 등 이미 충분한 화장실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민간 화장실에 인센티브를 주고 플랫폼을 열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 시간을 최적화하는데요. 주말 야간에는 보셨다시피 이태원이나 홍대, 명동 등 24시간 운영을 좀 유도하고 평일 점심에는 광화문이나 명동, 경복궁을 집중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결을 통한다면 신규 건설 없이도 화장실 공급이 증가하고 부족도는 개선되며 사람들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이 이야기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집단이었고 사실 장애인, 고령자, 지방 방문객 같은 분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20년 동안 왜 인식이 안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적하고 그리고 패턴을 확인했고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발견했고 화장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민간을 참여시키고 운영시간을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중 화장실에 대한 해답은 시설 자체보다 정보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방학님께서 꼭 좀 화장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도 안 웃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5분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떨리시죠? 맞아요. 네, 여튼 질문대로 좀 드려보면요. 저희가 데이터를 할 때 팩트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외국인 공중 화장실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언론기사 데이터가 꽤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 방금 네. 어제 말씀한 대로 난민 화장실 들어오셨습니다. 난민 화장실 난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시만 되면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백화점이 문 닫으면서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어제 네. 그럼 그런 걸 조금 더 그렇죠. 팩트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핵심 인사이트라고 제시한 게 지불일치, 시간분일치, 중복제거든요. 근데 인식분석 데이터에서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사람들이 2005년, 2025년 때 키워드를 바꿔서 보면요.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왜 저는 이거를 인사이트라고 표현하셨나요? 이거는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했다기보다는 키워드 기반으로 단점과 일치를 해야지 의미있는 데이터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거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게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저희 그 대안 쪽에서 인센티브 주신다고 하셨는데 민간 화장실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럼 민간 화장실의 그 사업자들은 자기 고객이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의 만족도를 주는 훨씬 더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방치됐을 때 그러면 찾아오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때의 상황에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같이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습니다. 감동받았고요. 앞에 우리 외국인 거는 뭐 여러 배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그 세 가지 지적하신 게 진짜 가슴이 왔다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더 진짜 가슴이 왔다는 거는 마지막에 데이터가 없답니다. 네. 이게 지금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치 선정보다 이게 우리가 이동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간, 계절, 주말에서 차가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되는 나중에는 자율주행으로 바뀌지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신 마이어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마이어팀에 큰 박수.